여러분께 스포츠 소식을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6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고 돌아 이번 주 MC를 맡은 박진혁이고요. 패널분들 한 번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박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한채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저번처럼 최근- 뭔가 약간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특별한 소개는 없었네요. 네,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아야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음식점이든 뭐 음식점도 반응이 좋아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좋은 반응 보고 제가 바로 접었습니다. 저 기대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기대했어요. 무한도전 아. 뺨치던 그 진행력 아쉽네요, 약간은. 네, 기대를 하셨던 분들의 표정을 저는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날씨가 굉장히 서늘해졌죠. 서늘해지면서 가을이 왔음을 몸소 느낄 수 있는데요. 가을이 왔다는 것은 이제 농구와 배구 시즌이 돌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쵸. 이미 배구와 농구 모두 컵 대회와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마치면서 모든 구단들은 시즌 개막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구와 배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전해드릴 소식이 가득 찬 여자 배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간다! 넘어간다! V리그 여자부의 경우에는 8월 말에 코보컵과 9월 7일에 열렸던 신인 선수 드래프트를 마치고 모든 팀들이 2021-22 시즌 개막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즌에도 여러 이슈들이 정말 많았던 V리그 여자부가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부터는 페퍼저축은행이 제7구단으로 창단함으로써 여자부도 남자부처럼 7개 구단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고지부터 이번 시즌 일정, 선수 수급까지 자세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희정씨.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또 광주 페퍼저축은행이 이제 광주를 이제 연고지로 해서 배구팀을 만들었는데 제가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서민으로서 네,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 AI 페퍼스 내 팀 이름이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요. 왜 이제 AI가 붙었냐? 근데 또 AI 산업이 이제 워낙 중심이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특히 이제 밀고 있는 산업이 AI 산업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AI가 붙었다고 하고요. 이번에 21년 4월 20일에 창단되었고, 이제 이번 시즌인 2021-2022 시즌부터 V리그에 참가하는 걸로 이제 되었습니다. 광주 FC와 기아 타이거즈를 이은 세 번째 광주의 메가스포츠 팀으로 현존하는 팀으로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이제 페퍼저축은행이 뭐 하는 기업인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페퍼그룹의 계열사인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하는데요. 2013년에 늘푸른 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상반기 기준으로 저축은행 자산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SBI 저축은행과 OK 저축은행 다음인데 혹시 다들 그 페퍼저축은행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배구팀이 이렇게 창단되기 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저축은행인데요.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이제 배구팀을 창단했다고 해요. 먼저 이제 페퍼저축은행도 KLPG 선수들을 이제 후원하면서 자신들을 알리고 있었는데 효과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막대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OK저축은행의 예시를 따서 OK저축은행이 배구팀 창단을 통해서 인지도 상승 효과를 많이 누렸는데, 그쵸. 이 페퍼저축은행도 약간 벤치마킹 하고자 이제 V리그 진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광주광역시가 듣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원래 페퍼저축은행이 성남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성남과 광주광역시가 이제 후보로 떠오르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겨울 스포츠팀 창단을 광주광역시가 굉장히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마련되어 있는 음주체육관이라고 이제 광주에 유명한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과 이제 수호가 그쪽에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미끼로 내세우면서 이제 페퍼저축은행을 유혹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배구연맹도 현재 이제 배구팀이 13개가 있는데, 네. 수도권에 9팀, 대전에 2팀, 천안에 1팀, 김천 1팀으로 아직 호남권에 배구팀이 없기 때문에 광주에 배구팀이 생기는 걸 장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구팀을 광주 연고지로 결정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근데 이제 성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페퍼저축은행에
본사가 성남에 있는데 성남의 본사 직원들과 이제 고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 시즌 홈 경기의 3분의 1 정도는 성남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하면서 아직 완전한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정착은 이제 5년 뒤 정도로 이제 구단주가 약속을 해서 그 정도 이후에는 이제 광주에서 본연하게 홈 경기를 치를 것 같다고 합니다. 전 그 희정씨 소식을 들으면서 약간 제가 전해드릴 소식과도 약간 연관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나중에 후설하겠지만 그 페퍼저축은행이 아직까지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저축은행 제2금융권이라는 점이 뭔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희정 씨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수도권하고 좀 대한민국을 반으로 잘랐을 때, 좀 북부 쪽에 몰려있는 배구 팀들 특성상, 광주에 창단한 것은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경기장이 광도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축구 전용구장, 염주 실내 수영장, 빙상장, 양궁장, 승마장 등 체육시설들이 모두 모인 복합단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2023년에는 같은 부지 안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정문 앞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될 예정이라 광주 시민들의 스포츠 맞죠. 열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제 2호선이 저희 집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왕성한 그런 제 경기장 이용을 많이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하철이 개통되면은 희정 씨가 매주 한 번 페퍼 직관 경기 하면서 소식 전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승원 씨가 페퍼저축은행 창단으로 인해 변화되는 시즌 전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페퍼저축은행 들어오면서 7개 팀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2021, 2022 시즌은 10월 16일 대한항공과 우리카드 경기로 개막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 바뀐 일정으로는 정규리그는 일단 22년 3월 17일까지 6라운드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포스트 시즌에 대해서는 준 플레이오프가 실시될 경우에 2022년 3월 19일을 시작으로 26일까지 진행되고요. 챔피언 결정전은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됩니다. 그리고 이제 7개 팀이 되었고 경기 수도 당연하게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 수가 팀당 기존 30경기에서 36경기로 7팀이 된 이상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부와 완전히 동일하게 126경기를 진행하고 3, 4위간의 준 플레이오프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경사항으로는 경기 요일이 있는데요. 경기 요일은 원래 월요일과 목요일에 휴식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는 월요일만 휴식을 취하면서 주 6일 경기를 치릅니다. 9월 7일에 열린 드래프트에 대한 소식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제 광주 AI 페퍼스가 신생팀 창단 혜택으로 우선 지명권을 가져가면서 제대로 된 라인업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생팀 창단 혜택으로 2021년에 6명, 2022년에 1명을 우선 지명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제 김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가 하예진 선수를 넘겨주면서 4순위 지명권을 따내는 AI 페퍼스는 1라운드 1, 2, 3, 5, 6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7일에 열린 신인 드래프트 결과로는 1라운드에 이제 1순위로 대구여고 박사랑 세터입니다. 그리고 2순위 1순위 여상 박은서, 3순위 대구여고 세터와 5순위 성명여고 김세인, 6순위 수원시청 민재기 선수들을 이제 새롭게 연구를 하면서 신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잘 끌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특이하게 2021년 1순위로 뽑은 대구여고 박사랑 선수는 2021년 춘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에서 세터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김세인 선수는
층계 전국 남녀 중고 배구 연맹전에서 이제 공격상을 받고 또 다른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일단 2순위로 대천여고 박연아 선수를 영입을 했고, 수련 선수로 7순위로 광주 최고의 이은지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FA 미계약자 대학에서 신생팀 지원으로 미계약 FA에 대해 보상금만 지불하고 선수 이동이 가능하게 됐으며, 보상금 300%, 대신 보상금 200%와 페퍼스의 유산지명권 4순위를 아까 말씀드린 4순위를 이제 도로공사에게 주면서 FA 겸 FA 미계약 대학을 승인시켰습니다. 최종 선수 라인업은 결국 이제 키가 조금 작다는 평가 또한 받고 있지만, 신인 선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빌드업을 더 꾸려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드래프트 이후에도 리베로 선수 한 명을 더 영입하면서 김슬기 선수 혼자가 아닌 추가적인 2명의 리베로를 팀을 완성시킬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 선발 선수 시급에 관해서는 저희가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 다른 구단으로부터 영입한 선수는 이제 기존 6개 구단이 먼저 페퍼에게 보호 선수 9명을 제출하고 이제 그 선수 명단에 없는 선수들을 페퍼가 이제 1명씩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창단팀으로서. 그래서 페퍼가 이제 6명을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건 아니었는데, 현대건설을 제외한 5개 구단에서 1명씩 뽑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뭐 거의 공짜로 상대 팀 선수를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준 제도였는데, 9명 보호 선수의 명단이라면 정말 즉시 전력감은 없을 수 있어도 페퍼로서는 지금 당장 한 명 한 명이 귀한 상태에서 뭐 베테랑 선수 한 명 영입할 수도 있거든요. 고참 선수를. 그쵸. 뭐 분위기나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저 신인 드래프트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갈수록 유망주 발굴이 더딘다는 점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은 잠깐의 배구 열기가 뜨거웠지만 현재로서 미래가 밝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그 장신 선수들도 줄고 드래프트에서 특히 최장신 선수의 신장도 역시 줄고 있는데요. 또한 앞서 언급했지만 이제 코로나19로 상당수의 고등부 대회가 취소되면서 선수들의 기량도 저하되고, 그 신인 드래프트에 지원한 선수 중 지명되는 선수들의 비율이 50% 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올해가 44%였고 무려 작년에 33%까지 떨어지면서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드래프트 장면을 한 번이라도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19 전에는 드래프트에 지원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다 같이 지명을 기다리는 식으로 진행돼서 라이브로 보면서 참 그 지명되지 못한 선수와 또 팀에 지명된 선수들의 표정이 한때는 동료였고 친구였는데 좀 대비돼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MC가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고요. 다음 소식은 이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일주일에 3-4번씩은 기사를 볼 수 있었던 이재영, 이다영 그 쌍둥이 자매 그리스 이적 소식인데요. 정말 말이 많고 많았던 이적 과정부터 현재 진행 상황까지 최용 씨가 전해주시고요. 자, 쌍칼둥이 이재영 선수와 이다영 선수였는데요. 네, 맞죠. 작년에 학폭 논란이 터지면서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논란이 아니라 실제였고, 둘은 이제 사과문을 작성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죠. 그렇지만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사과문을 삭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터뷰에서는 나는 사실 칼을 들기만 했지 찌르진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쵸. 어린 태도를 계속 보였습니다. 약간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팬들에게 계속된 무리를 낳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속 구단이던 흥국생명도 이 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립니다. 그리고 21, 22 시즌 계속 눈치를 보다가 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결국 선수 등록을 포기해버리면서 국내에서 뛰기가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쌍칼둥이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자 해외 진출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대한민국 배구협회가 해외 이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쌍칼둥이는 또 국제배구연맹을 통해서 이적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로 향하기 위한 발판을 국제배구연맹을 통해서 마련을 했는데요. 9월 22일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은
선수 영입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배구연맹에 모두 제출을 하고 수수료 성격으로 내야 하는 돈을 국제배구연맹에 한화 500만 원 정도를 내면서 이적을 좀 현실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국제배구연맹이 이를 승인하겠다며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최종 통보를 하였고요. 이적료는 약 1,32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 배구협회는 이적 수수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에서의 그들의 연봉은 각각 5천만 원 정도이고요. 한국에서 뛸 때 둘의 합계가 10억이었던 걸 생각하면 이제 한참 더 떨어진 각각 10분의 1 정도 수준을 받고 뛰게 되고요. 태극마크는 당연히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국내 무대 복귀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팬들은 쌍칼둥이는 당연히 문제가 있으며 진정한 사과 없이 해외로 도피했다고 보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모두가 여기고 있고요. 쌍둥이가 사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지는 그리스 출국 전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리스 개막이 10월 9일이라서 오늘 녹음 날짜로 9월 30일부터는 이제 출국 준비를 하는 기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지금이 유일한 사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그리스 PAOK 구단은 이제 그리스 리그의 외국인 규정을 약간 살펴보자면 외국인 선수가 3명까지만 출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AOK 구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1명이 후보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매체에 따르면 높은 확률로 이재영 선수가 후보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고요. 물론 컨디션에 따라 다른 선발 선수와 교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장이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러피언 챔피언 리그에 출전하게 되면 외국인을 4명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재영 선수 역시 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웃기게도 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란에는 이재영 선수를 올려놓으면서 올 시즌 맹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아직 경기를 뛰어본 적도 없는 선수가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에 오른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근데 또 진짜 웃긴 거는요. 구단 역대 최고의 선수란을 보면 역대 3명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 3명 중에 1명이 이재영 선수인 거고 남은 2명은 작년에 이제 PAOK 구단이 처음으로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때 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2명과 함께 올라간 이재영 선수입니다. 그래서 외신은 후보로 설정을 했는데 구단에선 역대 최고의 선수로 설정을 해놓은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참 재밌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요. 일단 쌍칼둥이의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적은 사실상 확정이고요. 그들이 진정 어린 사과가 이제 한동안 그들의 진정 어린 사과가 지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죠 이거? 노이즈 마케팅인가요? 네, 굉장히- 페퍼 소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어두운 소식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참 저도 한때는 팬까지는 아니어도 이 선수들도 여자 배구가 조금 흥행이 되고 스타성도 갖고 있는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참 여자 배구 보는 맛이 있었는데, 재능도 있었던 선수인 만큼 왜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다원 씨의 진심 펀치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라고 생각되고요. 예? 저 사람 안 다음으로- 때립니다. 네, 농담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소식보다는 배구계에서도 그렇고 최근 국내 스포츠계에서 쌍칼둥이뿐만 아니라 체육계에서 폭력 혹은 범죄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진 않는데 어떻게 해야 조금 이거를 클린하게 좀 바꿀까에 대해서 페퍼저축은행의 올 시즌 성적에 대한 걱정들에 더해서 다원 씨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거는 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는 약간 칼럼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분들은 약간 팩트 느낌의 조사였다면 저는 약간 제 생각을 읊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부족하다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런 폭력과 범죄 사태에 대해서 비단 체육계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위 선양과 경쟁 시스템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올해 초 황희 신임 문체부 장관과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계의 그늘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그늘이란 제가 앞서 얘기한 폭력과 범죄 사태를 얘기하는데요. 스포츠는 국위 선양을 통해서 국민들의 자긍심을 심어준 바가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분야와 선수들이 그 자원으로 전락한 바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더 나은 자원을 발굴하는 핵심 과정에는 경영 시스템이 있고 그 속에는 선수들과 선별 인원 간의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스포츠가 액티비티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무엇인가로 되는데요. 선수들은 스포츠 자체를 즐기면서 더 나은 선수로 성장하기보다는 그 정치적인 일원이 되고 그 속에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으로 변질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지만 최근에 좀 상황을 살펴보자면 모든 스포츠 분야와 선수들이 그런 것만 아닌데요. 제가 60번째 에피소드에 소개한 바 있다시피 그 숫자 그 이상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순위에서 벗어난 올림픽을 얘기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거랑 또 좀 맥락을 같이 하는 이번 도쿄 올림픽과 그 양궁협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바와 같이 이번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16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감동의 현장을 연출하면서 언론과 그런 팬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능과 광고에서 지속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국민들에 대한 인기를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실감하실 수 있겠고요. 양궁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쟁 시스템이지만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러한 과정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스포츠의 실력을 겨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정한 선발 과정은 준수한 성적으로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양궁에서 4개의 금메달로 종합순위 1위를 달성한 엄청난 기록으로 대변할 수 있겠고요. 그 선발 과정에 대해서는 그 전 국가대표 선수인 기보배 선수가 노는 언니라는 예능 프로에서 언급하면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보다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뽑히는 게 더 힘들다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록에 대한 우대가 없는 점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기록과는 별개로 매년 선발전을 통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메커니즘이고요. 총 120명의 선수 중에서 8명을 뽑고 그 중에 또 3명을 선발전 평가전으로 뽑는 만큼 이 경쟁력과 그리고 이 공정성이 엄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정함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17세의 나이로 데뷔한 김재덕 선수와 20세의 나이로 데뷔한 안산 선수의 그러한 출전과 그들의 기록이 증명해주는 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진혁씨가 소개해주신 바대로 페퍼저축은행의 이번 시즌 예측이라고 할까요? 기대하는 바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은 앞선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3, 14 시즌 창전한 그 안산 러시앤캐시 베스비트 현재 지금 오케이저축은행이라고 불리는 팀의 사례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비교를 많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제가 앞서 희정씨가 얘기하실 때 언급했던 처럼 이미지적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러시앤캐시로 활동을 할 때는 제2금융권을 뿐더러 사채업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태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페퍼저축은행이 창단하게 된 배경과도 약간 맞닿아 있다 생각을 하는 게 이 구단에서 경기력과 구단 운영으로 준수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몇 년간 고된 시간을 거친 끝에 지금 올해는 현재 리그 4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AI 페퍼스 구단 자체로만 봐도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코치진부터 보자면 과거 국세청 소속이었던 미도파 배구단과 KTNG를 이끌었던 승부사 김영실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김연경 선수의 개인 트레이닝을 맡았던 이승환 트레이너가 광주 AI 페퍼스 수석 트레이너로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서 승원 씨가 소개해주신 바대로 젊은 선수들이 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박은서, 김세인 등 좋은 평가를 받으며 프로 무대로 데뷔를 시작한 선수들도 있고 이한미, 하혜진, 최가은 등 기존 프로 무대에서 준수한 활약과 그 가능성을 보이던 선수들도 있습니다. 이 새로 데뷔한 선수들과 그리고 가능성을 보여주던 선수들 이 두 조합이 성장과 화합을 하는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월 19일 이 광주 AI 페퍼스가 첫 경기를 펼치는데 새롭게 조합과 성장 가능성을 보인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먼저 그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먼저 코멘트를 하자면 네. 저는 솔직히 엘리트 체육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그 여기에 영화 그 코치 카터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코치 카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뭐 생기부와 좋은 성적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거를
꼭 성적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코치 카터를 보면은 농구 애들이 막 마약하고 놀러 다니고 이러니까 감독님이 조금 화가 많이 나셔서 맞습니다. 그 일정 성적 이상을 받아야만 훈련장 문을 열겠다고 했던 게 기억나는데 그렇죠. 저는 이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대학 입시로 경쟁이 치열해서 운동부 선수들에게 성적을 강요하기보다는 일반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고 뭐 수행평가나 조별과제 등에도 예외가 없이 참여하게끔 하는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운동부 선수들이 너무 제가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나왔던 고등학교에서도 운동부가 있었는데 운동부 선수들은 운동부 선수들끼리만 몰려다니면서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일반 학생들과는 친하지도 않았고 약간 그래서 폐쇄적이지 않나 좀 애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그러면 좀 덜 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발상이고요. 실제로 그 미국 NCAA 같은 경우에만 해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학 그쵸. 선수들이 실제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데이비슨 대학의 이현중 선수도 처음에는 이 학업과 공부 병행을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결국에는 적응하고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빼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시즌 코보의 과제로 그 페퍼저축은행을 비교할 때 IBK 기업은행의 사례를 들자면 이강철 감독의 지휘하에 창단 두 번째 시즌 만에 통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에도 총 3번의 우승과 3번의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신생팀에서 빠르게 강팀 반열에 올랐는데요. 그 반대로 페퍼가 조금 대비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그 IBK 같은 경우에는 신인 선수 우선 지명을 통해 추후에 국가대표 주전으로 활약하는 김희진, 박정환 선수를 지명했고 1년간 창단 준비 기간을 겪었기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페퍼의 경우에는 특히 선수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지명한 신인 선수들의 기량이 예년과는 조금 떨어진다는 평가가 맞습니다. 많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창단 역시 조금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쵸.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프로팀 출신 선수들과 신인 선수 그리고 실업팀에서 영입된 선수들의 조화가 잘 어우러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다들 더 하실 얘기 없나요? 네, 저 좀 덧붙이자면, 우선은 드래프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기회가 생기게 되었으니까 꼭 그 부분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바이고요. 네, 이 정도로 한번 좀 살짝 첨언해봤습니다. 네, 희정 씨가 스타트 이후에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주무시나요? 아니요. 지금, 네, 그냥, 딱히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페퍼저축은행 잘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많이 보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TMI 해보자면, 네. 저는, 이제 광주,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팀도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성적만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쵸. 약간, 네, 다양한 스토리와, 이제, 예쁜 선수들이 있으면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 추가로 첨언을 해보자면 네네. 아까 말씀드린 제가 2022년에 한 명을 또 우선 지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으로 이미 약간 예상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몽골에서 귀화 예정 중인 195cm의 이야. 목포여상 장신 센터 어르엉을 이제 영입을 한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영입을 또 하게 된다면 내년까지 해서 더 좋은 육성과 더 좋은 자원으로 5년 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낙관적인 예측 또한 있습니다. 네, 승우 씨가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이 어르엉 선수가 몽골 출신입니다. 근데 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는 점 조금 죄송하지만 귀화를 해서 이제 염혜선 선수의 아버님께서 입양을 해서 이름이 어르엉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드래프트에서 발탁이 되면 또 새로운 가족이 함께 형제가 리그에서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자 배구 이슈들에 대해서 페퍼부터 쌍칼둥이 이적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특히 여자 배구 신생팀 창단에 대한 실업배구 여자부 감독님의 멘트를 짧게 소개하고 이게 시사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고 합니다. 너튜브 영상 중 실업배구팀인 포항시 체육회 김인혜 감독님은 인터뷰에서
신생팀 창단은 환영한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프로 지명을 받지 못하더라도 실업팀이나 여자대학 배구부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실업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팀이 해체가 되면서 현재 4개 팀밖에 존재하지 않고 각 팀의 선수층도 굉장히 얇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WKL에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나라 여자 배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구협회와 프로팀 차원에서 실업팀과 대학팀 육성 그리고 유소년 시스템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스포츠 강대국의 경우에는 다양한 종목에서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고 그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경우 베이징 키즈처럼 또 다른 유소년 선수 양성을 하게끔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데 우리나라도 이번 도쿄올림픽 이후 많은 도쿄 키즈들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이번 63번째 스왈로스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뤘던 내용에 대해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른 다음에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